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미래 먹거리인 의료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AI의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마이DXO라는 AI 의사의 등장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 전체를 먹겠다는 플랫폼 전략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마이DXO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AI 진단 오케스트레이터예요. 여러 개의 AI 모델을 가상 의사처럼 협업시켜서 진단을 내리는 건데, 이거는 챗GPT 모델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적으로 만든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한 명은 진단 후보를 제시하고 다른 모델은 검사를 추천하고 반박, 비용 감시, 이 AI 의사들이 토론하고 검증해서 최종 진단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성능을 보면 의사의 평균 정확도는 19.9% 정도인데 이 마이 DXO의 정확도는 85.8%라고 하고 비용도 최대 70% 절감된다고 합니다. 특징은 특정 AI 모델을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고 아직은 시범 모델로 실제 의료 현장 적용은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럼 왜 지금 의료 AI가 주목받냐면은 헬스케어 산업은 지금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원격 의료나 자동화 등 도입이 가속되고 있고 병원은 인력 부족과 수익 압박 속에 AI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해요. 정밀의료 AI 시장에서 연평균 36% 성장하고 있고 2030년까지 1,1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진단 성능을 넘어 누가 의료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건데요. MS는 24년에 의료 진단용 AI 시스템을 공개했고 오픈 AI 기반의 LLM 여러 개를 조율하는 다중 에이전트형 AI를 마이크로소프트 단독으로 만들었습니다. 실 사례는 304건 진단에서 정확도 85.8%, 의사 평균은 19.9%라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의사보다는 4배 정확한 진단으로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이 AI 모델은 애저 헬스케어 생태계 진입을 위한 쇼케이스에 가까운데 MS의 진짜 전략은 병원 전체 운영 인프라를 MS로 묶는 O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구성 요소는 애저, 뉘앙스, EMR 통합입니다. 이 애저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모두들 아시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건이 뉘앙스인데요. 의사 환자 대화를 실시간 구조화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EMR 통합은 에픽 등 병원 전자의무 기록 등과 연동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료 기록 분석 청구까지 전부 MS 기술로 연결하고 싶어 하는 게 MS의 목표입니다. 우선 저 뉘앙스를 좀 볼 텐데요. 저 뉘앙스는 21년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97억 달러, 약 22조 원에 인수를 한 음성인식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의료 현장에 접목시킨 건데요. 우선 이 덱스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의사와 환자 대화를 실시간으로 청취해서 자동으로 임상기록, 진료 노트를 작성하는 AI 솔루션입니다. 스탠퍼드나 노스웨스턴 메디슨 등 주요 병원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환자와 소통에 방해 없이 문서 작성 시간을 절반 이상 절약하게 해준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최신 버전인 익스프레스는 GTP4 기반의 완전 자동 임상 문서화 기능까지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MS에 중요하냐면은 뉘앙스 제품은 현재 미국 병원의 77%, 의사의 55% 이상, 영상 전문의의 75% 이상이 채택되어 있는 고밀도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MS는 병원 현장 임상 데이터 확보와 구조화하고 애저 클라우드 기반 저장 및 분석 전체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뉘앙스의 요약 포인트를 보면 의사가 문서 작성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 진료에 집중이 가능하도록 했고 고품질 데이터 생성, 대화 기반 구조화된 기록이 EHR에 쌓여 AI 진단 재료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MS가 가장 공들이는 거는 애저 헬스케어 플랫폼 강화입니다. 뉘앙스 제품이 MS의 클라우드 풀 헬스케어 생태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연결되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MS는 뉘앙스 인수를 통해 음성, EHR, AI 분석의 의료 데이터 라인을 완성하며 병원을 자사 플랫폼에 완전히 잠그는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락인 효과를 좀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MS의 전략은 단순 진단 도구가 아니라 병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것에 있어요. 왜 지금인지 다시 한번 보면 병원은 디지털 전환 중이고 플랫폼 선점이 가능한 창구가 열렸어요. 그리고 전자의무기록 업계 1등인 에픽과 연동을 통해 EMR 침투가 시작됐는데 이 EMR이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라클 서너는 전자의무기록 2등 업체입니다. 원래 서너라는 기업이 2등인데 이거를 오라클이 인수했어요.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의료 AI가 다음 미래의 중요한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발하게 투자라든지 인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이 DXO는 기술보다 플랫폼 파워를 알리기 위한 시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 이를 애저 판매용 모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 AI 섹터에서 유명한 템퍼스와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MS는 플랫폼을 설계하지만 템퍼스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환자 데이터를 쌓고 있는 기업이에요. 템퍼스의 구조는 병원과 제휴를 해서 직접 유전체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하고 AI 분석으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험 청구까지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 제품과 CPT 보험 코드 확보로 실제 수익화가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즉 병원 바깥에서 실전 데이터를 통해 이미 작동 중인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만 템퍼스는 지금 적자 기업이고 미래를 향해 좀 달려가는 미래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표로 가볍게 비교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수평 플랫폼 장악입니다. 핵심 자산으로는 애저, EMR, 뉘앙스가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세스 구독형 플러스 번들입니다. 이건 그냥 구독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가 필요 없는. 시장 침투는 병원 플랫폼 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규제 진입은 EMR AI 도입 규제 통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템퍼스의 전략을 보면 수직 통합 진단 생태계고 핵심 자산은 실제 환자 유전체 임상 데이터입니다. 수익 모델은 검사료, 보험 청구, 데이터 판매, 시장 침투는 병원, 의사와 임상 현장에서 제휴를 하고 있고 규제는 이미 수가와 FDA 인증이 완료된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섹터인 의료 AI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엔 겹치고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니까 간단하게 대결 구도로 보면 MS가 당장 이기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은 있습니다. 우선 EHR 진입 문제가 있습니다. MS는 에픽과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병원 EMR은 보수적이고 진입이 느려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저로 엮고 MS와 에픽도 엮어가지고 같이 하려면은 좀 진입에 문제가 있고 느립니다. 그리고 FDA 규제와 보험 수가 코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이DXO도 아직 상용 수가가 없기 때문에 병원 도입도 부담이 있어요. 의사들의 수용성 문제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AI에 대한 경계와 법적 책임 불명확이 있고 반면 템퍼스는 의사들과 협업하는 현장 기반 도구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둘이 경쟁인가 공세인가를 한번 보면 MS와 템퍼스는 같은 AI 섹터에 있지만 완벽한 대체 관계는 아니에요. MS는 운영 인프라 제공자고 템퍼스는 의료 데이터, 인텔리전스 수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AI에 조금 더 적합한 곳은 템퍼스라고 볼 수 있어요. MS는 의료 AI 섹터를 이용해서 운영 인프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경쟁이자 동시에 파트너로서 공생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전면 인수나 지분 투자, 기술 제휴가 있는데 전면 인수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반독점 부담도 있고 템퍼스도 그렇게 팔려 나갈 것 같진 않습니다. 지분 투자의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픈 AI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건 기술 제휴인데 마이DXO랑 템퍼스 API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관련돼서 계속 투자도 많이 하고 인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분 투자나 기술 제휴 등으로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럼 템퍼스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병원을 감싸는 OS가 되려하고 템퍼스는 환자 한 명 한 명 이해하는 실전형 AI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은 의료라는 큰 무대 위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큰 틀은 의료 AI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좀 시나리오는 병원 OS 위에서 작동하는 프리미엄 앱이 템퍼스가 될 것 같고 결국 플랫폼과 데이터를 통합한 쪽이 진짜 승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 주 요약을 해보면 MS는 병원을 장악하려 하고 템퍼스는 환자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고 보면 되는데 둘의 영역은 다르지만 결국 의료산업의 핵심 축을 두고 맞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템퍼스도 저런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둘이 부딪히거나 협력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관계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자체가 의료 섹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창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결국에 지금 원하는 파이가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섹터에서 결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뉘앙스의 인수 가격을 보면 197억 달러입니다. 22조인데 지금 템퍼스의 시가총액은 10조 초반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투자도 계속 단행되는 거 보면 템퍼스와의 협업과 기술 제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비교표를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맞소는 병원 전체 시스템을 만들고 연결하려고 하고 템퍼스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확히 진단하는 정밀 의료 데이터 기반 AI 회사고요. 맞소의 기반 전략은 애저, EMR, 뉘앙스로 병원을 자사 플랫폼에 락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템퍼스는 실제 유전체 검사, 임상 데이터를 통해 실전 진단 툴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템퍼스의 미래 목표도 의료계에서 플랫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AI 방식을 보면 마소는 여러 LLM을 협력시키는 에이전트형 진단 시스템이에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AI들끼리 토론하고 그걸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템퍼스는 실제 데이터 기반 AI로 해석 가능한 모델로 진단 보고서를 생성해요. 제품의 역할을 보면 마소는 병원 전체 운영 시스템, 진료부터 청구까지 통합하려는 전략이고, 템퍼스는 고성능 진단 앱, 병원 시스템 위에 올라가는 프리미엄 의료 인텔리전스를 꿈꿔요. 근데 이미 템퍼스는 유전체 검사도 하고 그 유전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마소의 수익 구조는 세스 기반 애저 생태계 중심이고 이 애저 생태계 안에 넣는 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퍼스의 수익 구조는 검사 수익, 데이터 판매, 보험 청구 기반 구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유력을 보면 마소는 환자 데이터는 없어요. 병원이 수집해야 되고 템퍼스는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환자 데이터 생성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템퍼스의 굉장히 큰 해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장벽은 마소는 에픽 등 EMR 통합 및 규제를 통과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템퍼스는 이미 수천 개 병원과 제약사들과의 계약, 의료 현장의 침투가 완료가 돼 있어요. 그리고 FDA 승인과 보험 수가도 이미 따낸 기업입니다. 의료 AI 섹터에서는 템퍼스가 선구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발짝 더 이미 앞에 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마소는 큰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 데이터 보유력은 그런 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템퍼스의 강점이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소가 의료 AI계에 진출을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의료 AI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영상을 비교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